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6-2-1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분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류입니다. 증류. 증류는 액체 상태의 혼합물입니다. 액체 상태의 혼합물. 우리 혼합물이 뭐였습니까?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거였었죠? 자, 이것을 가열을 했습니다. 액체를 가열하면 뭐가 됩니까? 기체가 되죠. 기체. 근데 액체를 가열했을 때 기체가 되는 그 지점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끓는 점이라고 했었죠. 자, 이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해서 나오는 기체를 다시 냉각해. 기체를 냉각시키면 뭐가 됩니까? 액화가 돼가지고 액체가 되는 거였죠. 액체 물질을 얻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다. 자, 그림 보시면 여기 소금물 있죠. 소금물. 소금물은 뭐 더하기 뭡니까? 그렇죠. 소금 더하기 물입니다. 소금하고 물은 순물질이죠. 소금은 몇 도에서 끓죠? 1500도에서 끓습니다. 물은 100도씨에서 끓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에 소금물을 담아둡니다. 그리고 가열시켰어요. 가열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먼저 증발될까요? 소금이 먼저 증발할까요? 물이 먼저 증발할까요? 그러죠. 물이 먼저 증발하겠죠. 왜? 물의 끓는 점이 더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때 증발하는 이 녀석들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기화하는, 증발해서 수증기로 기화하는 녀석은 물이겠죠. 그러니까 수증기겠죠. 물이 증발해가지고 이 위로 갑니다. 이 위로 가면은 어떻습니까? 이 위에다가 뭐를 놔두기도 하고 얼음을 놔두기도 하고 그러면 뭐가 될까요? 냉각되겠죠. 수증기가 냉각되면 뭐가 됩니까? 액체가 되는 거였죠. 기체를 냉각시키면 액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맺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맺힐까요? 기체에서 액화한 물이 여기에 맺히겠죠. 그러면 뚝뚝뚝 이 컵에 떨어집니다. 이 컵에 떨어지는 물은 어떤 물일까요? 순수한 물을 얻을 수 있겠죠. 증류수. 자, 증류는 뭐야? 증발시켜 가지고 분류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보시면 끓는 점이 다르다고 합니다. 왜 끓는 점이 다를까요? 혼합물의 정체는 뭐였습니까?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였으니까 둘 다 끓는 점이 다르겠죠. 그리고 잘 섞여야 됩니까? 잘 섞이지 않아야 됩니까? 잘 섞여야 됩니다. 잘 섞이지 않으면 이 다음 시간에 얘기할 밀도의 차이를 가지고 분리를 할 수 있겠죠. 잘 섞이는 액체 상태의 혼합물 분리에 이용됩니다. 자, 여기 설명을 보시면서 계속 봅시다. 소금물을 가열하면 소금보다 끓는 점이 낮은 누가 먼저 기화되고 물이 먼저 증발하겠죠. 그러면 그 수증기는 얼음을 통해서 냉각시키면 뭐가 됩니까? 수증기가 물이 돼. 이때 물은 무슨 물? 순수한 물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의 분리 보겠습니다. 물과 에탄올. 물과 에탄올은 잘 섞일까요? 안 섞일까요? 잘 섞입니다. 그래서 물과 에탄올 섞으면 뭐가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소주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끓는 점이 100도씨. 에탄올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봅시다. 지금 여기서는 물과 에탄올을 섞은 겁니다. 잘 섞여 있죠. 쭉 가열시키니까 온도가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끓는 점이 완전히 일정한 합니까? 아니면 살짝 일정한 느낌이 납니까? 그렇죠. 완전히 일정하지 않고 일정한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일정한 건 아니지만 일정한 느낌이 나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아, 니은 지점에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점에 도달했다? 끓는 점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이미 물은 몇 도에서 끓는 거 알 수 있습니까? 100도에서 끓는 거 알고 있죠. 그럼 이 78도의 온도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물의 끓는 점이 아닌 누구의 끓는 점? 에탄올의 끓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주로 뭐가 끓어 나올까요? 물은 100도에서 끓으니까 여기서는 끓지 않겠죠? 에탄올이 증발해 버릴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요. 물하고 에탄올이 있습니다.
에탄올이 먼저 증발해 버려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에탄올의 농도가 줄어들고 물의 농도는 증가하겠죠. 즉 혼합물의 무슨 비율이 깨져 버렸습니까? 혼합 비율이 점점 틀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혼합물은 농도에 따라서 혼합 비율에 따라서 점점 끓는 점이 증가한다고 했었죠. 에탄올만 증발하니까 끓는 점이 높아졌습니다. 또 누구만 증발해? 100도가 아직 안 됐으니까 에탄올만 증발하니까 또 혼합 비율이 달라져서 이렇게 끓는 점이 높아지고, 또 에탄올만 증발하니까 혼합 비율이 달라져서 또 끓는 점이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이쪽 지점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에탄올은 어떻게 거의 증발할 겁니다. 사실상 여기서는 에탄올은 거의 없고 누구만 있습니까? 물만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디귿 구간에서는 물만 있으니까 쭉 온도가 올라가겠죠. 가열시켰으니까. 근데 아직 이 디귿 구간에서도 여기서 뭐라 하겠습니까? 에탄올이 다 분리가 된 건 아니고 사실상 거의 분리가 됐지만 아직 되게 미량의 에탄올은 남은, 아주 극소량의 에탄올은 어디서 이 디귿 구간에서 거의 다 이제 기화돼 버리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진짜로 여기서는 사실상 에탄올이 거의 증발한 거고, 여기서 그 미량의 에탄올이 증발해 버렸으니까 여기서는 진짜 누구만 남았습니까? 순수한 물만 남았겠죠. 그러니까 어쩌습니까? 여기는 물에 끓는 점인데 순수한 물이니까 물 순물질이죠. 여기서는 어쨌어 물과 에탄올 혼합물이었으니까 이렇게 나왔고, 순수한 물이니까 끓는 점이 일정하게 나오겠죠. 소주거리 원리 보겠습니다. 소주거리 원리는 뭐야? 소주는 그러니까 곡물을 발효해 얻은 탁한 술이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보통 막걸리라고 합니다. 막걸리. 막걸리 보니까 어떻습니까? 색이 탁하죠. 사실 여기에는 이 곡물을 발효해서 막 쌀 같은 걸 발효해서 얻은 탁한 술인데, 쌀을 발효해서 우리는 뭐를 얻는 게 주 목적이에요? 에탄올을 얻는 게 주 목적이겠죠. 뭐 물과 에탄올, 고체 물질. 그러니까 고체 물질은 뭐가 될까요? 이 곡물 찌꺼기가 되겠죠. 이 고체 물질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건져내면 됩니다. 그냥 건져내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뭐와 뭐가 섞여 있다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어차피 건더기는 생각하지 말고 물과 에탄올이 섞여 있는 그런 혼합물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맑은 소주를 얻고 싶어. 그러면은 뭐만 얻는 게 중요할까요? 에탄올만 얻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아까 지금 물에 몇 도에서 끓고 100도에서 끓고, 에탄올은 몇 도에서 끓었습니까? 78도씨에서 끓었죠. 그러면 이때 가열을 시키면 누가 먼저 가열될까요? 그렇죠. 에탄올이 먼저 증발하겠죠. 에탄올이 기체로 증발할 것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위에는 에탄올 기체들이 있을 겁니다. 찬물을 놔두는 것은 여기를 뭐를 시킨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냉각을 시켜. 자, 에탄올 기체를, 기화한 에탄올이 여기 있습니다. 냉각시키니까 이 에탄올이 뭐가 돼버릴까요? 이 방울들이, 그렇죠, 액체 에탄올이 돼버리겠죠. 그러면 이렇게 주둥이를 좁게 만든 이유는 뭡니까? 미끄럼틀 만들고. 봐봐요. 주둥이가 넓어버리면 이 액화한 액체로 된 에탄올이 다시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의미 없죠. 그러니까 주둥이 이렇게 좁게 하면 이렇게 타고 미끄럼틀 타고 이렇게 내려와라. 미끄럼틀 타고 이렇게 내려오라 하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때는 순수한 에탄올을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이 안의 온도를 몇 도에서부터 몇 도 사이를 만들어줘야 됩니까? 그렇죠. 한 80도씨에서부터 100도씨 사이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 100도 이상의 온도가 돼버리잖아요. 여기가. 그러면 뭐 또 증발해버립니까? 물도 증발해갖고 다시 떨어지면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자, 이 그림은 그대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원유의 분리입니다. 우리 원유 보시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색깔이 막 진합니다. 찐덕하고. 우리 휘발유는 되게 투명한데요. 우리 휘발유랑 원유랑 다릅니다. 즉 원유는 뭐냐면요, 뭐 석유가스,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등이 뭐 한 겁니까? 섞여 있는 무슨 물이었다? 혼합물이었습니다. 혼합물. 잘 섞여 있는 혼합물인데 뭐 석유가스, 휘발유, 등유, 경유 등은 순물질이 맞겠죠. 이것들은 봐봐. 순물질이 맞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전부 다 뭐가 다릅니까? 지금 끓는 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원유는 이러한 순물질들이 섞여 있는
혼합물입니다. 그러면 이 증류탑, 증발시켜서 분류하는 이 증류탑에다 원유를 넣고 가열을 시켜요. 그러면 끓는 점이 다른 녀석들이 전부 다 분리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이 증류탑에서 아래쪽은 온도가 높고 위로 갈수록 온도가 낮습니다. 뭐라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우리 냄비 같은 데 끓일 때 위에를 가열합니까, 아래를 가열합니까? 아래를 가열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아래가 뜨겁고 위에는 차갑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위에는 온도가 낮고 위에는 온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가장 위에는 가장 어떤 녀석이 분류가 될까요? 가장 끓는 점이 낮은 녀석이 분리가 되고, 가장 아래는 가장 온도가 높으니까 가장 끓는 점이 높은 녀석이 분리가 되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떤 녀석이 먼저 분리됐습니까? 자, 소금물에서 소금하고 물, 누가 더 빨리 증발했습니까? 누가 먼저 분리가 빨리 됐죠? 그렇죠. 끓는 점이 낮은 물이 먼저 분리가 됐죠. 자, 소주에서도, 물과 에탄올에서도 누가 더 먼저 분리가 됐습니까? 그렇죠.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분리됐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어떤 녀석이 가장 빨리 분리될까요? 예를 들어서 A, B, C, D, E라고 하면 끓는 점이 가장 낮은 A라는 녀석이 가장 먼저 분리가 되겠죠. 그렇죠? 왜 끓는 점이 가장 낮은 녀석이 위에서 나옵니까? 여기가 온도가 가장 낮고 여기가 온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먼저 분리되는 선수는 A, B, C, D, E, 이 순서대로 분리가 되겠죠. 또는 증류탑에서 가장 높은 부분에서부터 분리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